우리 기본 개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기본 문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9번부터는 조금씩 문제의 난이도가 있어 보이게 나오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모양만 그런 것일 뿐입니다. 여기 지금 3점이고요. 이제 점점 넘어가면 10번, 11번, 12번까지는 3점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지나면 14번부터는 4점짜리들도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이 앞의 내용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지금 쉽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쉽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막 상처받고 이러는 거 아니죠. 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쉽지 얘들아 쉽지 이러면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안 쉬워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이해하면 쉽죠 이런 뜻이에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알면 되죠. 그죠? 자, 9번입니다. 3차 방정식 이렇게 있고요. 두 허근이 있어요. 살짝 떠오르는 건 3차 방정식이 있고 근이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요. 되게 중요한, 놓쳐선 안 될 단어가 여긴 있습니다. 뭘까요? 그 근들 중에서도 어떤 근이래요? 허근이래요. 엄청 중요해요. 풀이의 시작이 확 달라져요. 풀이의 시작이. 왜냐하면 근이 여기에 지금 사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허근 2개만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근 하나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실근 하나를 그럼 먼저 구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가 쓰이지 않아요. 그러나 복습을 살짝 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9월 모의고사도 잘 보는 거니까요. 그죠? 복습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자, 3차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잠깐 복습해보자면요. 이렇게, 그죠? 3차 방정식,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는 당연히 0이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세 근, 이 세 근을 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세 근의 합.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세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었고요. 두 근씩 묶어서 더한 값. 또 구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 더. 세 근의 곱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0? 곱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해서 푸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고요. 이것의 이름이 뭐였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습니다. 그죠? 자, 복습으로 잠깐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나올까요? 세 근의 합은 A분의 B 형태의 마이너스 붙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분모로 깔고 A분의 B에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여기는요. A분의 C, 여기는요. 마이너스 A분의 D였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당연히 더 많이 쓰이고 중요하겠지만 3차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식 모양 봐봐요. 지금 여러분 아직 1학년이니까 그죠? 곱셈 공식에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모양들이 다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과 연계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3차 방정식을 줘놓고 3차 방정식에 근들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하고 식을 막 복잡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값들을 찾아서 세근의 합, 세근의 곱, 그리고 두 근씩 묶은 곱의 합 이렇게 세 값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곱셈 공식 형태로 바꿔내는 그런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같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여기 다 지금 만약에 알파가 실수라고 한다면 베타 감마는 허수라고 한다면 알파가 막 여기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타 감마를 따로 빼낼 방법은 없어요. 빼낼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풀어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르게 풀 거예요. 9번은 제가 다르게 풀 건데 이건 필기해놓고 한번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얘네도.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그냥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근이라는 개념으로 가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 되니까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x-알파
이쪽에 써도 괜찮은가요?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어때요? 이 세 항을 뭐로? 이 세 항을 인수로 가져요. 그죠? 이 세 항을 인수로 갖는 식이 되는 거죠. 저 3차 방정식이. 그죠? 그런데에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a입니다.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여기도 a라고 붙여주면 이 두 식이 어때요? 서로? 같은 식이 되겠죠. 미리 2차,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줬지만요. 세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 하나를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많이 쓰입니다. 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다시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가 0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순간 x-알파가 인수로 있다는 거,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x-베타가 인수로 있다는 거,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 x-알파가 근으로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면 세 가지가 다 인수로 들어갔어요. 그죠?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수로 다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인 a만 붙여야지 해서 두 개의 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보시면 결국은 그러면 이 식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쓴 이 식. 이 식을 쭉 풀어 쓰시고 서로 개수 비교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개수 비교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계산을 매번 하기 귀찮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외우기 어렵지 않죠? a분의 b의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잘 해두시고요. 저는 원래의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은 방금과 다르다고 했어요. 포인트가 허근이라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근은 제외해야겠죠. 실근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 3차 방정식의 실근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이란 그 방정식 값을 0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그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세요?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게 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근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뭘 대입하면 0이 나올까요? 1. 좋아요, 1. 이거 어디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뭘 넣으면 0 될지 찾는 거. 그죠? 언제 했냐면 조립제법 할 때 했었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1이라는 걸 넣었더니 0이 나오네 라고 하는 순간 1을 넣었더니 0이 나와요? 그럼 1이 근이잖아요. 그러면 x-1을 뭐로?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수 말고 나머지를 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었어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죠? 인수 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수 분해를 하고자 해서 여러분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요. 조립제법을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중에서 이제 3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이상 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3차 이상에 가는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면 솔직하게 말하면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었죠. 곱셈 공식보다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앞으로 쭉 봤을 때는. 지금은 곱셈 공식이 어려운 식들이 중요했죠. 중간고사 이럴 때는. 그죠? 그러나 이게 수능까지 갔을 때에는 그 기본에 나왔던 중요한 식들 말고 밑에 어려운 식들은 좀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맞다. 조립제법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립제법이 여기 들어갈 값을 위해서 제가 1 대입했더니 0이 나와 라는 말을 해드린 거예요. 1 대입하면 0이 나와. 그러니까 내리고 조립제법 방법은 기억나시죠? 둘이 지금 뺀 거 이렇게 더한 거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0 아니나 다를까? 0이 나오죠. 즉 인수분해를 하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 그리고 여기 읽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왜 했겠어요? 나 1 필요 없어요. 그죠? 1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느 부분만 이 2차 방정식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저 2차 방정식 이것은 0, 이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 식만 끌어다가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여기의 두 허근이 결국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실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허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 보세요. 2차 방정식 근? 2차 방정식 근? 뭐가 떠올라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딱 떠올려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2. 잘 못 들을 것 같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못 듣지 않아요. 들려요. 자, 둘이 더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있네요. 뭐 하고 싶어요? 통분, 그죠? 구하고 싶은데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로 바뀌죠? 어때요? 값이 다 있네요.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답은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문제 안에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허근이라는 말을 딱 보니까 더 이상 다른 근은 필요 없어요. 그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했어요.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그 실근이 나오는 인수는 제외하시고 허근이 나오는 인수만 하니까 2차 방정식이네요. 그리고 2차 방정식엔 근과 계수,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알파, 베타 통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요 두 가지,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답을 구한 겁니다. 됐죠? 되셨죠? 네, 이런 문제들은 핵심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복습을 좀 잘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 문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이제는 10번입니다. 10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약간 긴장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인데요. 그 수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생활의 융합형 문제를 좀 출제하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수학은 동떨어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살짝 넣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문제가 길죠.